시스템 LSI 이쪽은 늦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그게 돌아가야 재평가가 받는다. 오히려 실리콘 음극재가 개화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가장 몸소 안고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가지고 좀 얘기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5조 이상에서 뭐 많으면 7조까지도 벌려져 있는데 5조까지 벌써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번 4분기 때가 2조 8천억. 그러니까 지금 돌아간다. 라는 쪽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돌아가는데 지금 메모리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흑자로 돌아간다. 라는 쪽으로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분위기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전공 정도 좀 돌아가자 뭐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거는 시간이 서서히 걸리면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그 파운드리 뭐 시스템 LSI 이쪽은 늦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온기는 삼성전자에 대한 또 반대로 키워드죠. 그게 돌아가야 재평가가 받는다 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는 그래도 반도체 기존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고점인데 양봉입니다. 버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2단계 쪽에서는 많이 움직여봐야 9만 원대 안 초반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자리 어떻게 잡는지 아직 여기서 뭐 본격적으로 대가긴 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AI 쪽에 서버 들어가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딱 요 정도 3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기준점 안에 딱 붙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맞고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돌리느냐 아니면 조금 더 눌리느냐. 근데 여기서 눌리게 되면은 힘 빠지거든요. 이럴 때는 힘 빠지고 분봉 보니까 어제 거의 한 요 정도에서는 지지를 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36,500원입니다. 여기가 지지가 돼야 약간 그래도 크게 안 밀리고 돌릴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요거 자리 한번 36,500원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강한 쪽에 하나가 요즘 뭐 액침 냉각 쪽에 강자 뭐 GST 또 이것도 이래요. 그 자리에서 딱 끝났어요. 이 자리 딱 보세요. 이게 빠지지는 여기서는 마지노선 이래서 버티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밀릴 수는 있습니다. 밀리는데 밀리자마자 이렇게 쭉 하고 돌아와서 꼬리를 달고 이 자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추세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픔이 있지만 ISC 이거 같은 경우도 오늘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요 단기 이평선 안쪽에 그래서 아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자리가 어디죠? 한 9만 원 초반대 여기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킨다 그러면 또 시도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최근에 나왔던 종목들의 도형들이 그렇게 바뀌는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얘기 나온 거는 전공격 쪽에서 뭘 보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얘기 나오는 뭐 딱 두 가지 종목으로 많이 또 압축하는데 PSK 일단 한번 출발했죠. 요것도 여기서 야 이거 다들 요러네요. 다들 여기요. 네, 요런 자리 쪽에서 지지가 끝났고 뭐 솔브레인 이 종목도 지켰다가 돌리네요. 약간 묵직하지만 살아있는 자리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장비 쪽에서는 좀 특화된 전공적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또 재료 부품 쪽도 그런 게 맞겠다라는 쪽도 범용적으로는 시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러면 뭐가 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네, 그래도 어제 원자력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제 주가가 좀 움직였고 근데 첫 움직임이다 보니까 오늘 요 정도 그러니까 16,500원대에서 힘없이 또 쭉 밀린다 그러면 별 재미가 없을 텐데 그냥 이런 섹터는 한번 살아나게 되면 그래도 좀 붙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계속 이제 관심은 가지고 종목들의 대응을 확 좀 여전히 연결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반대로 2차전지 쪽이 고개는 들 수 있겠는데 근데 요즘 2차전지 쪽은 전고체란 말이죠. 그럼 전고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이수 스페셜티나 아니면은 또 그쪽 많이 보잖아요. 레이크 버튼을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쪽이 가야 될 길이고 시장에서 관심 많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보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물리기 딱 좋아요. 고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사실 정보체와 관련해서 참 치열하게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게시판들마다 네. 이게 도대체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뭐 27년 뭐 해도 그게 과연 되겠느냐. 26년, 27년. 10년은 걸려야 양산 정말 뭐 대중화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거 아니냐. 삼성 SDI 쪽에 연구하고 계시는 분과 그 반대쪽의 분이 격렬하게 반응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판단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가 보면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많이 올라온 상황 쪽에서 이걸 무리해서 더 간다고 대응하면서 여기서부터 그래 나 이제부터 시작이야 대가게는 그런 마인드면은 딱 물리기 좋습니다. 일단 정보체와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거 삼성 SDI의 어떤 로드맵으로도 일단은 몇 년 후의 일이니까. 네. 그래서 저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없는 제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안 해요. 이런 거 했다가 딱 물리기 좋을 때인데 뭐 물론 제가 잘해서 이제 수익이 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그냥 그런 거 있죠. 그래 이 정도 맞아 수익 많이 났으니까 한 요것만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들고 가는 게 좋지. 그러다가 이거 금방 내려오게 되면 이거 매수가 만약에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 근데 한 번 조정받게 되면 또 금방 내려왔었을 때 금방에 한 50% 수익 난 것 같은데 금방 20% 수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그렇지. 예, 그냥 그렇다. 그래서 근데 또 이런 관점도 있지 않을까요? 네. 뭐냐면 정보체라는 이슈를 빼고라도 네. 이게 23년도 여름까지만 해도 80만 원에 머물던 주가였는데 지금 반토막이 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 그렇다면 예. 그냥 기본적인 배터리라는 이슈만 가지고도 네. 아이템만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는 거 아닐까? 2월서부터 어차피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우상향으로 다 턴한다고 하니까. 삼성 SDI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삼성 SDI는 다른 얘기죠. 이거 말고 저는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황화하게 그 양극재를 한다라고 해서 뭐 생산하는 뭐 아직 500톤, 1200톤 만드는 이런 회사들 가지고 그 정도 밸류를 줘야 되겠느냐 한쪽에 대해서 그냥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하지 마시라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 그래서 SDI는 다른 문제죠. 이거는 미안해요, 오해해서. 6회, 7회 가능합니다. 예. 네. 그래서 40만 원대 지키면 또 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또 우리 양봉 대표님 옆에 계시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제 또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주. 네. 또 조선주. 네. 차라리 전 이거 살 겁니다. 이게 낫습니다. 네, 이렇게 볼 거고 엔터 쪽은 변화가 들어오는데 뭐 다 좋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쭉 반등했다가 다시 밀리게 되면 다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들어오는 거 보고 일단 좀 정리할 거 정리했다가 다시 사는 게 더 좋겠다 생각되고 있고 게임 쪽도 이제 슬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NC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프톤, 위메이드 이런 쪽들이 게임주도 금리 인하, 성장주 이것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사전빌리티 있고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오히려 실리콘 음극재가 개화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가장 몸소 안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많이 오른 거 가지고 무리하지 말자. 네. 또 다른 것도 순환 들어가게 되면 또 보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포모 현상이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안 움직이고 오히려 하락하고 딴 쪽은 막 올라가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거 팔고 저걸로 따라가고 싶은데 지금은 내 순서를 기다리자. 포모는 수없이 당했습니다 지금. 뭐 새삼스럽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계속 지난주부터 약간 장을 볼 때 마음을 좀 비워놓고 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이제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게 많이 올랐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세론이지 않습니까? 네. 네, 조금 전에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잠깐 화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상용화와 기술 개발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주가 관점에서는 상용화라는 건 아주 장기적 목표가 되는 거고 기술 개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단기적인 주가 급등이라 지금 글로벌 정치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그 시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엔비디아나 AMD나 ASML 이런 기업들 이야기할 때 사실 대세적인 흐름에서는 크게 바뀐 건 없지만은 주가 관점에서는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리게 되면 우리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먼저 느끼겠지만은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서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지금 생각할 때는 똑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놓고 보면
바닥에서 머리를 드는 종목들도 사실 그 종목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 밤새 애플이나 테슬라나 뭐 구글이나 이 종목들이 대부분 최근에 빠졌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빠지는 오르기 때문에 일단 빠지는 힘의 강도가 반등하는 힘의 매수보단 강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장도 봤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준비한 거는 like this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걸 지금 간단히 보진 않아요. 물론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개인 투자가 어제 순매수 순매도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순매수 종목에다가 하살표를 표시하고 순매도 종목에다가 실선을 표기한 거는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은 개인들이 순매수했다는 말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물론 이게 추세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계속 팔고 있었고 하이닉스 좀 들어왔고 포스코 팔았고 현대차 쭉쭉쭉쭉쭉 팔았는데 약간 특징을 보자면 거의 보는 관점에 조금 다릅니다만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약간은 지수에 대해서 약간 비중을 좀 줄이는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최근에 물론 이제 외국인들만 밸류업을 사고 있었고 기관들은 밸류업을 팔고 있었고 그런 관점이 있고 어제 이제 현대기아까지도 좀 많이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밸류업은 밸류업대로 근데 밸류업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주가 지수는 2600선을 깰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급하게 빠지냐 늦게 빠지냐의 관점인데 제가 보니까 늦게 빠질 것 같아요. 급하게 빠지면 글로벌 증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그 정도 파워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시장 관점에서는 차라리 급하게 빠지는 것보다 느리게 빠지는 게 더 힘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종목들이 이제 약간 지난주부터 그런 게 있거든요. 반도체 내에서도 이게 종목마다 다 다르게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항 예를 들어서 검사 장비 회사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한 반도체 신뢰성 평가 검사하면 QRT라든지 이런 펜트론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가만 보게 되면 올라갈 때는 이제는 검사 장비화 해서 올라갔는데 빠질 때는 이틀 만에 두 자릿수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외국인 기관들은 물론 여기에 이제 개인들이 산 종목들 보통 좋아하는 한올 바이오파메나 레고펜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은 크게 영향은 없는데 리노공업도 어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만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ISC에 들어오는 파워와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분석된 레포트의 기관 찌라시라는 거죠. 내용은 좋지만은 수급적으로 돌리고 그게 노출된 언론에 노출되는 시간에서 주가가 숨겨져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샀지만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팔고 있더라.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왼쪽이 개인 순매도인데 어저께 전부 다 오른 종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개별 수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전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간 최근에 오르지 않은 원전 관련해서 열병합폭과 발진기 관련해서 좀 들어왔다 보는 거. 근데 파는 쪽은 세고 때리는 쪽은 다양합니다. 이게 장의 특징이죠. 어제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 물론 이번 주에 로봇 관련 산업용 로봇은 공모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공모가 상장인가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엔터, 그 다음에 네카오. 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수주 관련 모멘텀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LB, 그 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인가요? 나이트클로 글로벌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그리고 한미, LNF 이런 등등인데 확실히 놓고 보면 왼쪽 같은 경우는 개인들 순매도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기관들이 골고루 산 거고 미국에서 애플과 테슬라가 어느 정도 하방을 다지는 것처럼 약간의 결이 삼성 하이닉스와 필수 소비재 LG전자, 이노텍은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노텍이나 LG전자가 바닥을 찍었다 생각보다는 오른쪽의 힘이 좀 약해지면서 왼쪽에 전 섹터별로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아닌 밸류 프로그램 섹터가 아닌 그쪽으로서의 분산되는 힘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 관점에서는 오른쪽에 빠지는 하락 강도를 보면서 왼쪽에서 로테이션 들어오는 섹터를 봐야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무지하게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를 어렵게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양봉 선생님의 탓 아닙니까? 시장 탓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절대 내 탓은 아니다. 절대 내 탓은 아닙니다. 훌륭하십니다. 원래 시장이 주도주가 빠질 때는 빠지는 주도주의 매도 강도보다 반등하는 매수 강도가 더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조금 쉬운 걸로 바로 들어가죠. 네, 그래요. 아마 7시부터 CATL 이야기는 했을 건데 이거 그냥 흘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국의 기업이 중국의 CATL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어제 한 8% 정도 올랐죠. 중국 시장에서.
그래서 물론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 하나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조금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모건 스탠리라는 이 친구들이 CATL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저는 장난이 표현을 써요. 작년에는 CATL의 투자 의견을 한 비중 축소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200위안 정도 더 할 때고 230위안 정도 됐는데 하루 만에 CATL이 9%가 빠졌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리튬 공급의 과잉이라든지 배터리 회사들의 뭐 공급 과잉, 치킨 게임 그런 이슈였는데 어제가 최근 같은 경우는 다시 CATL의 투자 의견을 그동안 중립으로 뉴트럴로 갖고 있다가 스트롱 바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중 오버웨이트로 바꾼 거거든요. 투자 확대. 그러면서 현 주가 대비해서 목표 타겟 프라이스 퍼센테이지는 33% 정도, 210위안 정도를 제시를 하면서 어제 주가가 대략 179위안까지 갔는데 내용을 놓고 보면 최근에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의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지난 앨범알의 컨콜에서 비슷하게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계절적 비수기인데 핵심은 뭐냐면 중국 업체들의 공통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CATL은 글로벌 1위니까 그러겠지만은 중국에는 수많은 리튬 관련 개발 회사, 비상장 회사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완전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박살이 난 거죠. 왜냐하면 리튬 가격 같은 경우가 톤당 2019년도, 20년도 전후에 10위안이 하지 않다가 10만 위안이 하지 않다가 그게 일시적으로 60만 위안까지 갔다가 다시 10만 위안까지 왔으니 작은 회사들은 당연히 쓰러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도 약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끝났다. 그리고 CATL이기 때문에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해서 시장 지배력의 지위를 발판하고 있으니 중소업체들은 리튬 가격 하락이나 전기차 수요 생산에 대한 둔화,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벌써 35%가 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겠지만은 강자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CATL이 23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은 259GWh/로 전체 MS는 1위입니다. 제가 CATL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CATL은 안 삽니다. 개인적으로. 할 줄도 모르고요.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는 CATL마저도 어느 정도 하방 지지에 대한 레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미국에서 앨범알의 주가도 지금 증자 이슈로 빨리 반등하는 것처럼 그 관점에서 보는데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금 리튬 선물의 가격 이는 7월물인데 계속적으로 최근에 약간 높은 변동성 이후에 좀 하방 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원래 리튬 선물 오를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개별주가 강원에너지였습니다. 그래요. 예, 강원에너지의 주가 반등성도 놓고 보면 거의 이 리튬 선물의 차트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지 아주 빠른 속도 9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어떤 그 눈높이는 조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자리를 잡는 그림으로 보는 것도 낫지 않나. 그래서 이제 2차전지 리튬이나 소재 보시는 분들은 아유 왜 안 올라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던 주도주의 힘 탄력성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아주 대민한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는 분석이 인사이드 EV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완전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월달 데이터를 봤더니 미국에서 월간 선수 EV 전기차가 11만 5천 대가 팔렸다. 근데 그 중에서 당연히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BEV 같은 경우는 9만 대 정도, 그리고 PHEV라든지 HEV 같은 경우는 2만 4천 대. 그래서 근데 이 수치가 작년 12월 대비해서는 14만 대 정도니까 월간으로는 20% 감소했다.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17%. 근데 이제 여기서 반박을 하죠. 그래, 오케이. 전기차는 팔리는데 그러면 너 YOY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거는 묻습니다. 그렇죠. 12월 달은 YOY 2022년 대비해서 40%, 그리고 이 23년 2월 달 같은 경우는 58% 증가했으니까 23년도 작년도만 해도 아무래도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10% 정도가 아니라 20%, 30%, 40%였는데 판매량 자체는 쭉쭉쭉 늘고는 있으나 오히려 1월 달 데이터를 보면서 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이 2013년 12월 달 초에 외국 투자 기원 제한법이라고 FEOC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FEOC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혜를 받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나 WCP나 엔킨 같은 경우 지난해 12월 달에.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을 IRA 보조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오히려 중국산 배터리와 전해액과 분리막에 들어간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판매가 안 됐던 거죠. 그 데이터가 고스란히 1월 달에 나온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오면서
이 미국 정부에서 뭘 했냐면은 전기차 보조금 대상의 차종을 수란을 제한하게 됩니다. 기존 43종에서 19종으로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내려가니까 7,500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약간 수요에 대한 가능성이 내려가는 거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파는 차가 모델 Y잖아요. 모델 Y. 근데 실제로 모델 Y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아, 모델 3군요. 예, 모델 3군에 빠져버렸고, GM에 우리가 보면 GM에서 보통 전기차 모델이 보통 쉐보레인데 이것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월달, 2월달에 미미한 데이터는 결정적으로 일시지지 않느냐, 그런 이제 반박성 기사가 있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전체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을 한번 봐라. 미국은 지금 중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우리가 말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전부 다 한 30%가 넘는데, 미국은 여전히 전체 내연기관 115만 대, 145만 대, 108만 대, 125만 대 기준으로 10%가 되지 않는다. 그런 관점이라면 북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일장 연설을 했네. 여기에 이제 LG엔솔 주주 입장에서는 뭐냐면, 혼다가 플로로라는 자동차 모델이 들어가는데, 그게 또 이번에 보니까 24년도부터 전기차 IRA 적용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혼다 플로로 모델에 들어가는 배터리 라인 자체가 시장에서는 LG엔솔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관점을 보기 때문에 너무 좀 긴 시간 이야기했지만은 어느 정도 투자가들 관점에서는 뭐 CATL이든 리튬 선물 가격의 반등이든 전기차 판매 둔화는, 이건 조금 제가 좀 피치를 많이 했는데, 침투율 10% 미만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일단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어쨌건 그 1월 달 좀 최악의 그 성과였는데, 네. 원래 다 그랬잖아요. 그 배터리 업체들의 그 매출 그 로드맵을 보면은 작년 4분기보다 1분기가 좀 안 좋아질 거고, 1월보다 2월이 좀 낫고, 2월보다 3월 이런 식으로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바닥을 찍고 실적이 턴하는 거 아니냐, 2분기서부터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그 수치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물체에 확인하는 2월달 중국의 전기차 판매 동향이나 테슬라가 전국에서 2월달 판매 동향이 인도 건수가 29% 하락한 거는 일시적으로 열흘 정도 쉬어버린 춘제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가지고 무조건 단언해서 3월달부터 그러면 데이터가 좋아진다고 예단은 못하지만은 연초에 나왔던 1월달, 2월달의 데이터 자체는 일시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3월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약간 전기차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의 흐름보다는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바닥을 다지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거에 관점을 좀 보신다면 투자가들의 마음이 힘들 수는 있긴 있지만, 왜 힘들었냐 하면요, 얘는 안 가고 당겨가니까 힘든 거거든요. 다 빠지면 힘들지 않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2차 전지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여튼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런 것들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나비 효과를 예.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네.